자, 수동적인 길이 장력 곡선과 그리고 능동적인 길이 장력 곡선,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보실 거예요. 수동적, 능동적 길이 장력 곡선을 합쳐서 그래프를 만든 것을 이제 확인을 할 텐데, 충분한 복습이 되셔야지 지금 합쳐진 길이 장력 곡선, 총 길이 장력 곡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갈게요. 자, 페이지는 63페이지고요. 그림 3.11입니다.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제목을 보면 이제 서메이션, 이제 총합이죠. 합이다 라는 건데, 어떤 거의 합이냐면 액티브 포스 그리고 패시브 텐션.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강의를 하자면 포스라고 하는 것은 힘이죠. 네. 제가 전 영상에서 액티브 텐션, 능동 장력이죠. 능동 장력은 그냥 근육의 힘으로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능동 장력이라는 것이 조금 처음 키네지올로지 배울 땐 와닿지가 않거든요. 인대나 결합 조직으로 일어나는 장력은 수동 장력이다 라고 하면 어감이 좀 와닿는데, 근육의 힘이 능동 장력이다, 요거는 조금 어감이 맞지 않아서 여기서 수동 장력 곡선 그리고 능동 장력 곡선을 다 배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제목을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이고요. 우리는 어떤 생리학보다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브 포스라는 얘기를 쓰고 있다라는 걸 참고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액티브 포스, 근육의 힘이죠. 근육의 힘과 패시브 텐션, 어떤 인대나 결합 조직 같은 어떤 인대, 그리고 뭐 근육막들 있었죠. 근육막들, 어쩌고 저쩌고 막들,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는 수동 장력, 패시브 텐션의 총합입니다. 요거를 총 길이 장력 곡선, 총 길이 장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그래프가 바로 여기 나타나죠. 여기 색칠해진 걸로 한번 표시를 할게요. 액티브 포스라고 나타낸 능동적인 힘은 여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초록색 그래프 보면 이렇게 선이 나와 있고요. 패시브 텐션은 제가 분홍색으로 여기 표시를 해놨으니, 패시브 텐션 우리 책에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조금 더 진하게 표시를 덧대서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 토탈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토탈 랭스 텐션 커브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탈은 그래서 요렇게, 네, 됐네요. 요 정도 그리면 되겠네요. 자, 볼게요. 네, 이제 여기서 어떤 기준을 정하자라고 한다면 요걸 제가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레스팅 랭스, 이거 뭐라 그랬죠? 안정 길이. 우선은 오타 수정부터 하고 갈게요. 여기 있는 안정 길이, 레스팅 랭스라는 것은 안정 길이인데, 이 밑에다가 적을게요. 요거는 안정 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뉴만 3판, 검정색 뉴만 3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63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똑같은 그림이 있죠. 그림 3.11에 보면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여기에 레스팅 랭스, 그리고 위에 수동 장력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제 책엔 그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수동 장력 아닙니다. 오타예요. 수동 장력을 여기 나오는 안정 길이로 수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 길이에요. 레스팅, 안정, 랭스, 길이. 수동 장력은 패시브 텐션이죠. 그래서 조금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판에서는, 갈색 이 판에서는 인쇄 잘 됐어요. 네, 안정 길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판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제대로 나와 있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판은 꼭 수정을 하고 강의를 계속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안정 길이가 기준이 돼요. 이제 안정 길이를 기점으로 능동과 수동, 곡선이 바뀌거든요. 플레임은 능동 길이 장력 곡선, 수동 길이 장력 곡선인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계속 부르거나 총 길이 장력 곡선도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능동적 곡선, 능동적 커브, 수동적 곡선, 수동적 커브, 이렇게 좀 나타낼게요. 네, 1번 능동적 커브, 2번 수동적 커브를 더하면
총 길이 장력 곡선이 나타난다. 이런 용어로 제가 좀 간략하게 줄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스팅 랭스, 안정 길이를 기점으로 능동적 커브도 변화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수동적 커브도 이 안정 길이를 기점으로 뭔가 변화가 나타나요. 네,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초록색 형광펜으로 점선을 덧대서 이제 칠했는데, 우선 능동장력 곡선부터 볼까요? 능동 곡선을 보면 이 파란색으로 나타내 있는 거죠. 이 파란색으로 덧댄 이 그래프를 보면 레스팅 랭스에서 가장 높은 텐션을 갖죠. 즉 가장 큰 힘을 갖는다. 우리 이전에 바로 전에 봤던 거죠. 바로 전에 봤던 것처럼 A, B, C, D 길이가 근육의 길이가 너무 짧거나 근육의 길이가 너무 늘어나면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왜 약하냐면 근육의 장력, 근육의 힘은 어떤 걸 기준으로 이제 그 힘의 크기가 나타난다고 했죠. 네, 크로스 브릿지라고 하는 어떤 뭐 가교, 교차 결합, 우리 책에서는 이제 교차 연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교차 연결의 수가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 이 수가 교차 연결 크로스 브릿지의 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안정 길이라고 하는 이 정도 범위인 BC 정도의 길이가 돼야지 교차 연결 크로스 브릿지의 수가 많기 때문에 힘이 가장 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던 그래프는 뭐 대략적으로 제가 그리면 대략 한 뭐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편하게 이렇게 U자 모양이다 라고 좀 대칭이 되는 뭐 2차 함수 그래프처럼 이제 그려 놓은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요 레스팅 랭스 능동적 커브에서는 안정 길이 때가 가장 힘이 세다. 액티브 포스 텐션이 가장 크다 라는 점이고요. 그럼 수동적 커브에서는 안정 길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수동적 커브에서는 안정 길이를 넘어가면서 안정 길이가 바로 끝나자마자 조금만 더 이렇게 늘어나면 바로 이렇게 급상승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수함수 형태로 쭉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우고요. 네, 이렇게 지우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복습으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 안 되면 그 전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 그래프를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 밑에 X축은 길이죠. 근육의 길이. 그냥 길이라고만 적을게요. 근육의 길이가 A, B, C. 상대적으로 A는 좀 짧은 거고요. 그리고 C는 상대적으로 좀 긴 거죠. 네, 이렇게 A, B, C로 나눠서 각자 각 길이에 따라서 총 길이 장력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레스팅 렌스라는 거, 이거 기준을 잘 잡아 주셔야 되고요. 자, A를 볼까요? A는 레스팅 렌스 안정 길이보다 짧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안정 길이를 그냥 앞에 알파벳 R에 따서 레스팅 렌스 R이라고 그냥 표기를 할게요. R은 안정 길이입니다. 지면이 좀 작기 때문에 좀 절약해서 정렬하고 R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는 안정 길이보다 짧은 거예요. 총 길이 장력 곡선이어서 능동적 커브와 수동적 커브가 합해지는 거죠. 합해진 그래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A가 안정 길이보다 더 짧은 영역이기 때문에 수동 장력 곡선, 수동적 커브가 아직 나타나기도 전인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지금 A는 여기인데 이 수동적 길이 장력 곡선은 여기 레스트링스부터 그렸지만 여기 0부터 그린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 수동적 커브는 안정 길이보다 늘어나야지 그래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안정 길이보다 아직 작은 길이, 안정 길이보다 짧은 길이면 아직 수동적 커브는 이 총 길이 장력 곡선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죠. 0으로 가다가 레스팅 랭스, 안정 길이보다 늘어나게 되면 훅 올라가는 이런 형태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A 그림에서는
능동적 커브라고 그냥 적을게요. 능동적 커브가 책의 말을 빌리면 지배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쉬운 용어로 하자면 능동적 커브가 대세다. A에서는 능동적 커브가 대세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B 지점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B 지점은 안정 길이보다 지금 긴 상태예요. 그죠? B는 지금 여기니까 안정 길이보다 조금 더 길이가 늘어나 있는 상태다 라고 유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B는 안정 길이보다 좀 더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왜 B 지점을 레스팅 랭스 안정 길이 상태일 때가 아니라 안정 길이보다 조금 늘어난 상태로 지금 세팅을 해놨냐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책에는 이게 레스팅 랭스가 요 지점이고요. 그리고 B 지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약간 텐션, Y축이 텐션이니까요. 장력이 약간 내려가는 느낌으로 표시는 해놨어요. 근데 우리 책에 글씨로 나타내 있는 문장은 레스팅 랭스에서 B 지점으로 점점점 길이가 늘어나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액티브 커브는 내려가고 수동적 커브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쇄를 시켜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수평으로 간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라고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 체형별로 다르고 근육량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그림 3.11 그래프처럼 총 길이 장력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레스팅 랭스 안정 길이에서 약간 내려가듯 하다가 확 올라가듯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은 쭉 올라가다가 안정 길이에서 문장으로 나온 것처럼 수평을 유지하다가 다시 치솟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구독자분 친구분은 쭉 올라가다가 안정 길이를 만나면 약간 꺾여 있는 듯이 약간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에 치솟듯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사실 총길이 장력 곡선은 그냥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 구간에서는 안정 길이에서 B 지점 사이에서는 올라가는 추세가 완만하게 되는 유일한 구간이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책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유추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정 길이부터 조금 늘어나는 지점, 어느 지점까지는 수평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숨을 고르는 기간이다. 요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B 지점을 여기에 찍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 의미가 숨어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B까지 살펴봤고요. B의 의미 한번 볼게요. B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 능동적인 커브는 상승을 하고 수동적인 커브는 감소를 하지만, 요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이게 서로 상쇄가 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B에서 포인트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프가 그려지긴 하지만 서로 상쇄된다. 요게 포인트예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C죠. C는 안정 길이가 있죠. 안정 길이에서부터 조금 더 길어지는 게 B고요. B보다도 더 길어지는 게 이제 C.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길어진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C에서의 포인트는 B와 마찬가지로 안정 길이보다 길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더 기니까 하나 더 두 개 더 표시할까요? 네, 어쨌든 B보다 C가 더 긴 길이이다 라는 거 강조해서 그려봤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요거 능동적인 힘, 그러니까 능동적인 텐션이니까 힘이죠. 능동적인 힘이 굉장히 적어져 있는 포인트다 라는 이 두 가지가 좀 C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C는 이 지점이죠. 요 지점,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 지점인데요. 여기는 좀 위쪽까지 그릴게요. 여기 지점에서는 방금 말한 대로 능동적인 장력 곡선이 굉장히 지금 힘을 못 쓰죠. 여기잖아요. 지금 능동적인 힘이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수동적인 힘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죠.
수동적인 힘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기울기 증가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 안정 길이에서 B 지점까지가 지나가게 되면 C 지점을 맞이하게 되고 C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C에서 더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수동적 커브의 기울기는 점점점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완전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 커브도 점점 이제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상쇄시킬 그런 수치가 되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C에서는 A와 조금 대비되는 느낌이에요. 능동적 커브가 대세였죠, A는. 근데 C에서는 수동적 커브가 대세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C에서는 수동적 커브가 대세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지금 ABC에 대한 의미, 총 길이 장력 곡선에서 ABC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A와 C는 조금 잘 기억을 하는데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좀 우리 교수님께서 좀 문제를 지저분하게 내신다고 하면 요 B 지점이 레스팅 랭스와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레스팅 랭스 안정 길이보다 조금 긴 영역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총 길이 장력 곡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어요. 네. 근데 이렇게만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머릿속에 남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좀 와닿는 경험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좀 지워서 공간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지우고요. 제가 예시를 들려고 하는 것은 팔씨름입니다. 팔씨름. 자, 팔씨름을 할 때 한번 지금 영상을 보고 있지만 혼자서 보고 있다면 주의를 좀 살펴보고요. 팔씨름 한번 저랑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손 잡는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 하세요. 주의 보면서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자, 팔씨름 하는 거예요. 자, 자세를 잡으셨나요? 그럼 거기서 스탑을 하시고, 보통 우리가 사람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정말 과학으로 나중에 귀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정말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키네지올로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운동학이나 신경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겠는데, 팔씨름 할 때 우리의 본능적인 그 생각은 팔씨름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본능적으로 팔씨름을 할 때 이렇게 자세를 잡는 이 모션이 사실은 길이장력 곡선, 총 길이장력 곡선의 개념으로 보자면 가장 내가 팔씨름에 이길 수 있는 본능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선 제가 안정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 안정길이, 이 안정길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 팔씨름을 할 때 안정길이를 적용을 해보면, 팔씨름을 할 때 지금 근육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숄더가 있죠. 숄더의 주변에 근육들이 있을 텐데 이 안정길이는 근육의 관점이죠. 근육. 이거는 근육의 관점이죠. 이 안정길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관절의 위치가 있어요. 그거를 안정자세라고 얘기합니다. 안정자세. 그래서 똑같아요. 앞에는 레스팅이고요. 뒤에는 포지션이 들어갑니다. 레스팅 포지션, 안정자세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좀 깊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안정자세라는 건 안정 길이, 근육들의 안정 길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 깁스를 하면 여러분들 뭐 여기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여기가 부러지면 깁스를 이렇게 니은자 깁스를 하죠. 팔에
깁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물리치료 전공자들은 아니죠. 캐스트죠. 전문 용어는. 캐스트를 할 때 팔꿈치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길거리 걸어가는 분들 보셨으면 한 대략 90도 남짓 정도로 하고 있는 거 봤죠. 팔꿈치 깁스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여기 부분만 골절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컨벤셔널하게 하는데 팔꿈치의 안정 각도가 안정 자세가 팔꿈치 한 60도 70도 정도일 거예요. 70도 플렉션 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뭐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도 약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휴머럴 얼라 조인트라고 하는 팔꿈치 관절에서는 70도 정도 플렉션이다라는 거. 그리고 어깨 관절은 약간 벌린 상태에서 모으는 느낌. 그래서 이게 한 45도 정도 이제 벌림을 만들고요. 그리고 약간 모아져 있는 수평 모음을 약간 하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 그대로 자세를 내가 무의식적으로 팔씨름 하려고 잡은 이 자세가 지금 어깨의 안정 자세 그리고 팔꿈치의 안정 자세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팔씨름 할 때 좀 나는 많이 진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원인은 안정 자세를 안 취해서 그럴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팔씨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 보면 여러분들을 가슴이 이제 여러분들이 향하게 보고 있다가 팔씨름 시작합시다 하면 이게 약간 로테이션이 걸리면서 이렇게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몸통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지 않는다면 정자세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대로 떼면 허라이젠털 어덕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가 돼야지 안정 자세인데 너무 많이 오므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지금 힘이 안 써져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만드는 게 유리하고요. 팔꿈치 각도도 너무 굽혀서 하게 되면 힘을 쓰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 약간 90도보다 조금 벌린 상태가 되면 팔씨름이 좀 더 유리한 자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팔씨름을 시작하는 자세, 팔씨름을 시작하는 자세에서 안정 자세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안정 자세이기 때문에 시작 자세가 안정 자세이기 때문에 근육의 길이들은 레스팅 랭스는 안정 길이가 될 여지가 많겠죠. 그래서 팔씨름을 시작하는 시점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씨름을 시작합니다. 자, 저랑 하는 거예요. 자,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힘이 저보다 세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좀 팔씨름을 평소에 많이 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서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이 자세에서 사실 힘은 여기서 조금 넘어가면은 사실 저는 거의 끝난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면서 역전을 하는 경우는 봐주면서 장난치다가 에익 하고 이렇게 넘기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고 한 3초 안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힘이 약해서 넘어갔을 때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 넘어간 사람이 바로 넘어가기보다 여기서 굉장히 잘 버텨요. 뭐 몸을 이렇게 이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몸을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팔꿈치가 점점 벌어지면서 내 안정 자세에서 멀어지니까 몸을 안정 자세로 끌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넘기려고 노력을 하는 걸 거예요. 근데 몸은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앞쪽에 있는 인터널 로테이션, 결국에 숄더의 인터널 로테이션, 안쪽 돌림이 돼야지 팔씨름을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쪽 돌림 근육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거기다가 수동적인 힘도 발생시키는 주변의 결합 조직들이 다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B 정도 늘어날 때까지는 계속 넘어가다가 C 정도가 되면 이제 여기서 총 길이 장력 곡선의 힘, 텐션 위로 치닫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아까 전에 여기 있던 나보다 여기 있는 나는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팔씨름 시작하면 지는 사람들이 준비 시작 으악 해서 이 정도까지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러면서 버티잖아요. 뭐 손목을 더 꺾어서 손목 부분에 또 수동 장력을 늘려서 버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좀 숨을 고르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넘겨야지 라고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서 다시
몸통 자체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안정자세 다시 맞추고 으차 일으키려고 하는데 힘이 안 되면 다시 해 이러고 버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절대적인 힘이 계속 이제 부족해져서 소진이 되면 포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친구들끼리 팔씨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준비 시작 해서 이제 쭉 넘어가요, 한 명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계속 이제 버티고 있으면 저 친구 이제 수동 길이 장력 곡선에서 수동적 커브가 훨씬 더 지배하겠는걸? 거의 한 B 지점을 넘어서 C 지점에 왔군. 왜냐면 넘어가던 팔이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몸통도 그대로 잡아둔 상태에서 이렇게 버티는 거 보니 본능적으로 수동 장력을 이용하고 있네 라는 것도 유출할 수 있겠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역전을 하려고 할 때 몸이 약간 앞으로 숙여지면서 이렇게 가는 걸 볼 때는 다시 안정 길이로 맞춰서 능동적인 힘을 폭발적으로 쓰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근데 실패했네. 그러고 나니까 힘이 없어서 이제 손목까지 꺾네. 손목에 수동장력까지 이용하려고 본능적으로 하고 있군. 이게 아는 만큼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팔씨름으로 얘기했지만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뭘 볼 때 이런 것들을 알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길이장력 곡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팔씨름까지 좀 예시를 들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